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드디어 GIF 애니메이션 기초를 전부 떼고요. 드디어 이제 프리미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수업에서 프리미어 첫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프리미어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쉬운 툴이고요. 아주 또 재미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따라하기도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 하는 거 제공한 샘플 보고 몇 번만 하면 아주 본인이 재밌는 애니메이션, 또 GIF와 같이 연동해서 여러가지 가치도 만들 수 있고,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시간에 여러분들이 일단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꼭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일단 프리미어를 열면요, 요즘은 이제 프로하고 CC하고 많이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프로를 지금 많이 쓰고 있고요. CC는 조금 보완 중인 부분들이 있어서 프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CC 가지고 있는 분들 그냥 파일 그대로 똑같이 거의 메뉴 같기 때문에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하여튼 처음 화면에서 간단한 일단 필요한 메뉴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New를 처음에 화면 열면 프로젝트가 뜨고, 요런 화면이 처음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선생님하고 세팅할 때는 캡처를 DB보다는 HDB로 바꿉니다. 요즘은 한마디로 하이 퀄리티 뭐든지 H 시대죠. 하이. 그러니까 DB는 예전에 이제 DVD 방식이고, 요즘은 거기다 업그레이드된 하나 더 진전된 거죠. 여하튼 이렇게 HDB로 바꾸고 OK 누릅니다. 미리 지금 화면에 열어놨기 때문에 미리 열려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계속 오버라이트 뒤집어 치우겠습니까? 그냥 상관없이 yes 띄웁니다. 자, 그리고 처음 혹시 프로그램 깔려 있는 사람들 중에, 학생들 중에는 이 커스텀이란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당황하지 말고 처음에 무조건 여기에 NTSC라고 있어요. NTSC는 우리 한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서 많이 쓰고, 펄 방식은 주로 유럽 쪽에서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코딩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요. 근데 요즘은 크게 문제 없어요. 펄 방식으로 예전에는 여러가지 좀 교환이나 포맷 이런 게 좀 쉽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펄 방식으로 작업하면 NTSC로 에서는 좀 열기 힘들고 그랬는데, 요즘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쉽게 변환이 되니까 별 문제 안 됩니다. 여하튼 NTSC를 열고요. 여기서 기본적인, 요즘 이제 와이드 스크린을 많이 쓰니까 와이드 스크린 32, 48 아무거나 좋습니다. 일단 이거를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옆에 세팅이라고 있어요. 세팅. 여기 옆에 세팅. 자, 세팅에 열면 밑에 프레임 사이즈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DB NTSC를 이렇게 해놓고 뭘로 커스텀으로 바꾸면 사이즈를 리사이징, 재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걸로 했을 때는 처음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형태를 바꿀 수가 없어요. 크기를, 사이즈를. 그래서 항상 커스텀 해놓고 프레임이 29.97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1280 요즘 기본이 1080도 아니고 1280 위주로 거의 많이 쓰죠. 1280, 720 갈수록 화면의 사이즈들이 커지고 시스템이 좋아지다 보니까 많이 커지죠. 그 다음에 타임코드 30프레임으로 가고 블라블라 이런 거는 그대로 가고요. 오디오 써야 되니까 오디오를, 이게 중간 값입니다. 보통 48,000 정도에 맞춰 놓으면 웬만한 작업 다 됩니다. 큰 문제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AVI. 예, 보통 그냥 이걸로 해 놓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렌더링 걸 때 아웃풋을 빼낼 때 거기서 다시 한번 포맷들을 재조정할 수 있으니까 예, 크게 뭐 신경 쓰지 말고, 그 다음에 코덱, 어드밴스드, DB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도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 지금 현재는 안 바꿔도 돼요. 그냥 놔둡니다. 그 다음에 뭐 최대 뭐 한마디로 비트 퀄리티에 관련된 이런 거 일단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뭘 하느냐, Save Preset이란 걸 눌러줍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 일단 여기다가 1280720 디스크립션은 난 이것을 무엇을 위한 작업이다 하고 이제 쓰고 싶은 말들 이렇게 쓰면 되고요. 놔둬도 아무 상관없어요. 자, 요렇게 해 놓으면, 자 커스텀이란 거의 부분에서 1280720이란 세팅이 만들어져요. 자, 그럼 이게 뭐냐, 내가 작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화면 사이즈가 필요한데 할 때마다 일일이 만들면 굉장히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해 놓으면 나중에는 그냥 딱 열면 180720 누르면 그 관련된 세팅해 놓은 게 바로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편하죠. 그리고 너무 많아졌을 때 필요 없는 거는 선택해서 여기 있는 Delete 눌러버리면 그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한 거 얼마든지 만들고 없앨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해서 OK 키면 와이드 스크린으로 지금 잡아놨죠. 180720의 화면 사이즈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화면을 열면 보통 기본 세팅들이 여기 노란 게 이렇게 지워져 있잖아요. 잡으면 이렇게 여러가지 사실 이것들을 잡아 당기거나, 이건 내가 여기가 활성화된다, 여기가 쓰인다, 여기가 쓰인다, 여기가 쓰인다 선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리고 내가 이 범위에 따라서 범위를 이렇게 얼마든지 크기 조절을 가능하다는 거. 근데 이게 하다 보면 너무 필요 없이 이동을 심하게 이동하면 나중에 좀 머리 아파져요. 그래서 처음에 뜨는 세팅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이렇게 옮겼을 때 이렇게 푸른색, 보라색 보이죠? 그러면 이 안으로도 가로로 길게 넣을 수 있다, 뭐 이거 되고요. 여기도 넣을 수 있다, 이런 말들이에요. 이렇게 옮겨 다니면 나중에 정신 사나워요. 그냥 이대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자, 여하튼 이 프로젝트 파일에서 우리가 필요한 소스들을 여기다 불러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선생님 그냥 여기서 따닥 누르면 그냥 열립니다. 그게 제일 편해요. 여하튼 기본적인 어떤 메뉴 설명 위주의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툴에 필요한 강의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여는데 필요해서 특별히 이 부분 지금 설명 한번 하고 가는 겁니다. 자, 여하튼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프리미어 소스란 것을 필요하니까 열고, 통째로 부르면 import folder 이렇게 누르면 돼요. 자, 여는데 일단 이 두 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 이미지들은 뭐 여러분 사진 가지고 해도 상관없어요. 여하튼 소스가 두 장 오고, 이거 가지고 여러가지 재밌는 장난질을 좀 쳐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냐, 물감으로 치면 물감 팔레트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찍어서 여기서 막 요리를 하면 거기에 대한 것들이 여기 화면에, 소스 화면에 나타나진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 어떤 특정 이펙트를 가하게 되면, 이펙트란 화면 메뉴를 누르면 비디오부터 오디오 관련된 게 있고, 여기 효과의 옵션들이 이펙트 컨트롤이란 창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모션 움직임을 주는 애니메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쉽고요. 이걸 해보면 GIF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노가다적인 움직임하고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자, 근데 그것도 여하튼 필요하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 한 컷이죠, 그쵸? 이 한 컷이 필요한 만큼 애니메이션 길이를 정해줘요. 내가 어느 정도 애니메이션을 만들겠다 하는 생각으로 길이를 정해줘요. 이게 너무 짧게 만들면 가다가 애니메이션 끊겨서 아무것도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튼 이렇게 해놓으면, 자, 현재 장면이 그 자리 중간에 딱 오게 되죠.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뭘 먼저 해볼 거냐면, 자, 먼저는 요 그림을 선택할 수 있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요 자체 선택이 되는데, 옆에 이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화면이 두 번 누르면 소스 화면이란 게 생기고요. 여러 가지 화면들이 필요한 것들이 뜨는데, 여튼 소스는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그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이펙트 컨트롤이라는 화면을 누르면 여기 안에 모션, 오펙시티, 뭐 타임 리매핑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뜹니다. 그러면 얘를 잡아서 특정 위치로 옮기려면 모션이라는 걸 누르면요, 이렇게 그림이 잡혀요. 자, 그리고 이제 화면 사이즈 조금 말씀을 드리면, 내 필요한 화면 크기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보고 있는 거는 원래 사이즈의 75%다 하면 이렇게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건 이제 시간이죠. 시간. 그리고 얘를 인디게이터라고 그럽니다. 필요한 지점으로 얘 앞으로 큰 역할을 많이 할 거예요. 필요한 지점 옮겨서 거기다 어떤 효과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해주는 그런 생각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하튼 요렇게 이 점처럼 나온 것을 누르면 이렇게 선택이 돼요. 그래서 선택 풀리면 그냥 당황하지 말고 선택하면 돼요. 그럼 이 모션이란 게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 한번 살펴를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많아요. 포지션이라고 있죠. 그럼 얘를 막 여기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는, 한마디로 위치 조정을 해서 애니메이션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포지션의 기본적인 지금 애니메이션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는데, 자, 여기 있는 스탑워치 좀 조그맣게 생긴 거죠. 얘가 토글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스탑워치 역할로 시간을, 자, 여기서부터 애니메이션을 만든다고 체크해서 플레이를 하는 시간을 주는 기계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냥 얘를 누르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하튼 다 따라해 봅니다. 아주 간단해요. 방법은 일단 포지션 위치 이제 누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을 줘야 돼요. 자, 여기서 이거를 움직여도 되고, 여기 보면 타임라인에 뭐 빵빵빵빵빵 이렇게 돼 있죠. 맨 뒤에 두 자리는 프레임 숫자고요. 여기는 분, 시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프레임은 30프레임 되면, 우리가 처음에 설정해 30프레임이죠. 30프레임 되면 여기가 1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30 이렇게 치면 1초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거 일일이 이렇게 긁어서 붙일 필요 없어요. 굉장히 귀찮죠? 그냥 만약 1초다, 2초다, 그러면 뒤에 것만 적으면 돼요. 뭐 중간에 땡땡 이거 필요 없이. 예를 들어 3초다, 3 땡땡, 그러면 옮겨가죠. 자, 그리고 내가 이 화면을 지금 너무 간격이 작아서 보기가 힘들다. 그럼 키보드에 플러스 키 누르면 이렇게 조금 더 돋보기 들이대듯이 이렇게 보여져요. 그럼 3초란 게 보이죠. 자, 그리고 이제 재밌는 기능 요거 조금만 더 알아본다면, 아까 예를 들어서 1빵빵 이러면 1초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쵸, 1초로 갔죠. 그러면 내가 여기 1초에서
2초를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플러스 2 빵빵 이러면 알아서 더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쉽겠죠? 자, 근데 지금 하는 애니메이션은 시간을 그렇게 중요시 초 단위를 정확하게 입력해서 맞춰야 될 건 아니기 때문에, 자, 방금 한 대로 마이너스 줄이면 이렇게 좁아지고 길이가 커지고, 실제 길이가 줄어들고 길어지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치면 쉽게 말하면 줌인 줌아웃 해서 전체를 보고 부분을 보고 하기에 유용하게 쓰는 게 키보드의 플러스 키와 마이너스 키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아까 타임라인에 토글을 시간을 스탑워치 눌러주고 한 요만큼, 뭐 내가 봤을 때 한 또 시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튼 한 3, 4초 정도 주고 싶다. 그러면 3초 주고 그 다음에 얘를 찝어서 쭉 약간 밑으로 갑니다. 그리고 얘 시간 조금만 주고, 자 움직이니까 뭐가 보입니까? 중간에 이렇게 선 같은 게 생기죠. 이게 애니메이션의 궤적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움직임의 라인이죠. 그리고 시간 또 조금 주고, 이번에는 이렇게 왔다가 또 시간 또 조금 주고, 그 다음에 얘 이렇게 오면 처음부터 돌려보면 이렇게 움직임을 주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얘가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게 출발이고요. 멈추면 스페이스바 다시 한번 누르면 이렇게 멈추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내가 이것을 보는 데 있어서 또 하나 요령이 있어요. 자, 희한하죠? 방금 뭐 눌렀는데 앞으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뒤로가 아니라 앞으로 가죠. 앞으로 JKL이란 거를 익혀두면 애니메이션 또 플레이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 리모컨으로 치면 가속을, 배속을 붙여주는 건데요. J는 앞쪽으로, 그리고 L은 진행 방향으로, K는 멈춤. 그러니까 스페이스바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쭉 돌려보다가 J 하면 뒤로, 두 번 누르면 2배속이에요. 그러니까 배속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럼 JJJ 누르면 계속 배속으로 올라가고, 자, 이번에는 L 누르고 또 L 누르고 훨씬 빨라지죠. 이렇게 해서 스페이스바 말고도 JKL을 활용하면 애니메이션의 기본적인 움직임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여하튼 지금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런 애니메이션이 주어지죠. 자, 그렇게 해놓고 내가 여기 있는 포인트 있죠. 포인트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해요. 이 포인트는 아까 시간을 준 위치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조금 더 움직임을 뒤에 좀 바꾸고 싶다면 이 포인트들 움직여주면, 자, 없어졌을 때는 다시 찝으면 된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을 주면 이 애니메이션을 변화를 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아주 간단하면서 재밌는 기능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크기 조절을 또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스케일이라고 되어 있죠. 스케일에 시간 체크를 해주고요. 적당한 시점에 가서 시간을 주고 얘를 크기를 작게 해줘요. 그리고 여기 좀 위치에 갔을 때는 반대로 크기를 크게 줘요.
그리고 내가 있는 원래의 지점으로 이렇게 갔을 때는 원래 숫자를 입력을 해주면 퀵의 변화도 이렇게 주어지는. 자, 재밌죠? 아주 기본적인 거를 지금 스케일하고 포지션을 해 봤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것들을 말이죠. 화면을 열면 요런 것들이 떠요. 요런 것들이. 자, 이게 뭐냐면 포인트마다 내가 지점을 움직인 포인트들 요렇게 체크를 해 주는데, 그럼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이것을 Shift 키 누르고 무엇을 지금 변형하려고 그러냐면, 여기 지금 애니메이션을 처음에 이 움직였을 때, 집었을 때 포인트들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게 라이너라고 그러죠. 라이너가 있고 베이지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베이지어가 적용이 돼요. 쉽게 말하면 꼭지점을 찍으면 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나오거든요.